자, 이제 오늘도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8월달 출발이 또 좋아야 되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경기 어제 주간 올킬, 메인 올킬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좋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또 달려볼 수 있는 오늘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도 올킬, 메인 라인업들 올킬 들고 가면서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 리오넨과 지바롯데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는 타츠코타가 또 올라왔습니다. 타츠코타가 나름의 또 이제 잘 또 피칭들을 조금 이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지바롯데가 카와무라 카드를 조금 꺼냈어요. 최근에 카와무라가 조금 페이스가 좀 좋았기 때문에 카와무라를 조금 끌어올렸지만 역시 또 카와무라는 리오넨전이 약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일단 타츠코타 어제 또 호투 구만치 일단 또 니오넴이 선발 카드를 어떤 카드를 꺼낼까? 자, 오늘은 또 가토예요. 가토. 생각보다 이제 가토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일단 올 시즌 상당히 또 좋은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5번의 등판에서 10승 1패, 10승 1패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쳐주고 있는데 그 1패가 지바롯데전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피칭 대회에서 일단 가토는 약간 조금 역시 또 약간 지바롯데전을 조금 고전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자, 근데 이제 그 경기는 이제 지바롯데 원정이었습니다. 원정에서 조금 일정을 조금 치렀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홈 일정을 치르는데 홈 경기만큼은 올 시즌 또 이제 9경기 등판해서 6승 무패 2.26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홈에서 6승 무패의 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 없겠죠. 같은 또 홈 경기가 또 좋은 편이다. 반면에 또 이제 샘농도 이제 또 절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샘농도 올 시즌 또 니오넴전에서 무실점의 피칭을 또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지만은 최근 피칭 내용들이 약간 조금 균열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최근에 소뱅전도 6이닝 3실점 패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약간 피칭 밸런스에서의 균열들 특히 또 원정에서는 약간 4점대 방울로 4.8이 조금 홈 대비 약간 미진한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이제 또 가토의 또 홈 성적을 조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니오넴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일단 1.29배당 너무 좀 짜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조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언어바가 조금 고민은 됩니다. 지금 현재 7.5 기준점이 조금 잡혀 있는데요. 일단 어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준점 조금 근방에서 약간 머물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개인적으로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 언어바는 한 차례 관망을 하시고 승패에 약간 집중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슬로베니아와 폴란드의 배구 4강전 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이제 또 일단 4강전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재밌는 매치업이 조금 성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로베니아, 폴란드의 매치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폴란드도 직전 경기 우크라이나전에서 조금 격차를 수위까지도 일단 역시 또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만들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범실이 발목을 잡았죠. 일단 상대도 많은 범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접전 가운데 약간 4세트가 그냥 이제 조금 진행이 조금 잘 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일단 무엇보다 폴란드는 주전 멤버들을 그대로 조금 합류를 시켰다는 점들은 이제 역시 또 이번 대회에 또 약간 열망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 랭커 1위죠. 세계 랭커 1일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세계 랭킹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무엇보다 슬로베니아도 역시 또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슬로베니아는 일단 주전 멤버들이 일단 좀 빠져 있어요. 오늘 풀 멤버 구성은 좀 아니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약간 슬로베니아의 또 경기력, 물론 또 직전 경기 어떻게 보면 약간 튀르키예를 3대5로 꺾어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슈테른, 코바치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일단 100% 멤버 구성은 조금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 약간 폴란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상당히 또 똥배당이 잡혀있어요. 1.2배당.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준점도 좀 냄새가 나. 180.5 기준점이 조금 주어졌는데 고민됩니다. 일단 단순하게 또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의 일단 비등한 전력, 어떻게 보면 약간
최근에 매치업 풀세트의 접전이 또 있었던 만큼 요 부분을 그냥 물기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폴란드도 풀멤버 구성이고 슬로베는 주전 멤버들이 조금 빠져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언어바를 잘못 건드리셨다가는 조금 마음적인 고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또 슬로가 직전 트리케전에서 3등에 수익 승리지만은 또 이제 오버를 했죠. 일단 190점대 이상이 나오면서 수익 경기인데 오버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대4 정도로 오버를 조금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뭔가 오즈가 일단 조금 요렇게 배당 측정 일단 기준점을 180.5를 조금 줬다면은 한번 조금 의심할 필요는 있다.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 한 6대4 정도로 조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약간 언어반은 조금 냄새가 난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는 일단 폴란드 사이드로는 그래도 일단 좋은 접근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세이브와 오릭스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또 오릭스 역배당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2점 넘었죠. 2.27배당 이렇게 조금 나왔던 경기인데 오릭스 역배를 조금 주목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이제 세이브와 또 오릭스의 매치, 오릭스가 또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약간 멤버 구성에서도 딱히 그렇게 조금 밀리는 내용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 약간 오릭스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보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와타나베와 제이리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시즌 맞대결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즌 맞대결 이제 또 9승 어제 승리로 9승 1무 5패로 또 오릭스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지면적으로 오늘 또 제이리와 또 와타나베 매치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제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연패를 조금 달리고 있어요. 전반적인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일단 공략을 조금 당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피칭 밸런스에서의 어려움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와타나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 경기가 안 좋아요. 홈에서 올 시즌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 시즌 홈에서는 승리가 전혀 없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특히 또 홈 경기 7경기 동안 5패, 5.2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패, 6패 중에 5패가 홈에서의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난타전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6.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셔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이브, 이제 와타나베는 홈에서 실점이 많고 제이리도 지금 현재 공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정순의 점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승패를 잡자면은 그래도 일단 저는 약간 무엇보다 일단 양팀 선발들이 또 상호간에 또 1승씩을 챙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제리 쪽에 손이 가는 건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 제리도 조금 부진한 시기를 조금 겪고 있긴 한데요. 일단 와타나베 또 홈 성적은 과연 또 좋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요 경기를 오릭스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이제 또 조금 빠른 경기들 일단 세이브 경기도 5시 경기죠. 이제 또 6시 경기 국내학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곽빈과 이제 또 카라스코의 매치, 또 두산과 LG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LG를 조금 좋게 봤었죠. LG가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조금 봤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LG가 어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좀 내용적인 타선적인 찬스도 많이 놓쳤고, 일단 수비적인 범실도 조금 나오고, 일단 그 득점 가능성이 조금 높았던 지표들을 조금 끌고 가지 못했던 게 최고의 또 이제 조금 아쉬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두산도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곽빈과 카라스코의 매치다. 개인적으로 이제 또 곽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 성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홈에서 최근에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무엇보다 최근 또 피칭 밸런스가 상당히 또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홈 경기가 5승 1패 2.26이에요. 그럴 정도로 홈에서 또 밸런스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제 카라스코는 이제 데뷔전을 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요 경기가 또 어떤 행보를 조금 보여줄지 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트리플레이에서도 올 시즌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상당히 또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야구도 아니고 일단 국내 야구를 또 이렇게 좀 왔다는 거는 전 조금 의아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다시 또 메이저 콜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요. 일단 조금 콜업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무엇보다 전 요 경기는 조금 난해하다. 난해한 경기가 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고 있는데 8.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언더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 카나스코가 과연 또 약간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하죠. 근데 약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길어봐야 또 한 5이닝, 4이닝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LG도 오늘 당장의 승리보다는 일단 카나스코의 또 리그 정도를 또 이제 약간 조금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리한 피칭을 조금 감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곽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LG전도 좋았고 꾸준하게 밸런스를 조금 유지를 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또 LG 불펜 상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용인 두산 사이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승패는 역시 또 두산의 무게감을 조금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느 반은 역시 또 8.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사이드. 어제도 4대2였다. 오늘 약간 언더사이드로의 공략을 조금 해보셔도 무방한 경기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롯데와 이제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적으로 이제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즐리 카드가 나옵니다. 비즐리. 일단 이제 또 한신 출신이죠. 비즐리는 또 한신 출신이고, 앤서니 버스는 또 이제 지바 롯데 출신입니다. 일단 일본 야구를 경험했던 양팀 선발들이 맞대결을 KBO에서 펼치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 또 이제 약간 이슈가 좀 있긴 하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 뭐 자주 만나지 못했어. 일단 뭐 센트리그, 퍼시픽 리그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비즐리는 자, 올 시즌 약간 홈이 좀 부진하긴 해요. 홈 성적이 약간 조금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나는 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4승 1패로 나름의 또 이제 조금 승수는 좀 잘 쌓고 있긴 합니다. 또 홈에서 나쁘지 않고요. 또 삼성전도 또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력의 승리를 조금 거뒀기 때문에 비즐리는 또 삼성전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또 앤서니 보스는 직전 경기 두산전에 이제 첫 데뷔전을 펼쳤는데 5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또 나름의 또 이제 약간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4회 때 연속으로 2루타를 2번을 또 허용을 했죠. 그랬던 내용들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조금 좋은 내용들이 좀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인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삼성이 9대7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최근에 롯데도 역시 또 몽골 조금 분위기가 올라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또 비즐리가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일단 퀄리티 스타트도 조금 꾸준하게 폼을 조금 잡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아무래도 일단 롯데 역배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가 개인적으로 10.5 기준점이라면은 뭐 어제도 또 난타전이 펼쳐졌고 삼성 경기는 제가 또 늘 이제 또 오실은 뭐 오바만 찍어도 조금 무방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그래도 일단 기준점이 조금 높다는 느낌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10.5 기준점이라면은 살짝 한번 언더를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5 기준점은 언더를 생각하시고 승패라면 아무래도 검증된 쪽은 비즐리가 될 수 있다. 삼성전도 훨씬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롯데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KT와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KT. 오늘 요 경기만큼은 물론 또 KT가 최근 최고의 분위기야, 그지? 타선도 좋고, 뭐, 불펜의 안정세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배재성 등판 일정이라면 조금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일단 배재성이가 과연 또, 일단 내용적으로 일단 뭐, 안정적인 선발 카드라 조금 볼 수 없고,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진머맨도 일단 뭐, 직전 경기 때는 또, 나름 또 괜찮았죠. 괜찮았던 데뷔전을 조금 펼쳐줬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요 경기만큼은 저는 약간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굳이 본다면은 조금 오바를 조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10.5 기준점, 어차피 진머맨도 일단 이닝 소화는 아직까지 100%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봤을 때, 일단 두 팀 뭐 선발에서의 배재성도 실점이 조금 늘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하나도 뭐 조금 불펜이 조금 운영이 조금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전 약간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바만 조금 추천을 드리겠다. 조금 손이 가지 않은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NC와 기아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기아 조심하셔라. 일단 양현종이가 또 원정이 또 부진하고 NC전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제는 또 NC 역배 또 이렇게 일단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버도 일단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또 10대 4로 일단 또 대승을 거뒀죠. 자, 오늘 경기 라일리와 또 이제 황동아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황동아도 이제 올 시즌 일단 시즌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불펜에서의 운영도 좋았고 선발로서도 나름의 또 역할 수행을 잘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황동아가 약간 체력적으로 지금 이슈를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직전 키움전도 3이닝 동안 홈런 한 방 3실점으로 또 조기 강패를 당했고 최근에 또 원정 피칭도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양현종하고 똑같아요. 양현종하고 똑같이 유달리 또 NC전이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NC전은 상당히 또 본인 방어를 대비해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계속해서 일단 역시 상당히 또 많은 피안타를 조금 허용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반면 또 라일리도 역시 또 약간 기아전이 조금 약하긴 했어요. 그랬던 내용이지만은 기아전에서 또 1승을 또 따냈고 올 시즌 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또 오늘 다시 한번 또 NC를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NC로 접근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버 가능성도 상당히 또 높은 경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약간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황동아도 역시 또 기아전이 안 좋고 원정이 조금 안 좋고 최근에 페이스도 안 좋고 라일리도 역시 또 승리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기아전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바를 또 생각하시는 패턴도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바도 조금 긍정적. 승패를 하면 역시 또 약간 조금 NC를 또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키움과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구매율 1위가 뭐였죠? 어제 경기 구매율 1위는 역시 또 키움 오바였어요. 96.4%가 몰렸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해고바가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김유나와 타케다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된대요. 일단 승패를 잡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일단 어제도 이제 키움이 어떻게 보면 상대전적 5승 4패로 또 이제 SSG한테 조금 앞서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6승 4패가 됐어요. 6승 4패로 일단 키움이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실제 김유나도 그렇고 타케다도 그렇고 조금 안정적인 카드라고 조금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시 또 승패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제는 키움 역배도 조금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오늘 오바를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5바 오늘도 엄청 몰릴 것 같아요. 엄청 몰릴 수 있는 가운데 일단 또 오늘도 한번 또 이제 독이 든 성배일지 아니면 또 이제 개꿀물일지 한번 또 마셔봐야겠지만은 일단 오늘도 약간 난타전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키움 타선도 상당히 또 살아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자, 그런데 또 이제 또 용기는 승패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승패는 패스하시고 일단 오버를 조금 주목하시면은 좋은 방향성이 되겠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미르와 또 요코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요미를 상당히 또 좋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배팅 라인업에 요미를 일단 역배당이지만은 끌고 가도 좋다. 역시 또 일단 잘 안고 갔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일단 요코비가 오신 요미전을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상대 전적을 압도적으로 조금 찍어 누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11승 3패입니다. 어제 승리를 해서 11승 3패로 14번의 매치에서 무엇보다 일단 요미르가 요코비를 잘 공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코 타선이 또 요미 투수를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올 시즌 팀 타율이 2할 8푼이야. 2할 8리야, 8리. 2할 8리로 거의 1할 때 가까운 팀 타격을 요미전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 없겠다. 자, 그런데 또 오늘 선발 매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는 다케마루와 또 시누키의 매치라면은 자, 일단 시누키도 아직까지 경험이 조금 미진하죠. 일단 역시 또 1군급의 피칭용들은 조금 아니고 아직 유망주로서 조금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신 요미전이 또 안 좋았어. 요미전은 조금 안 좋았고 다케마루는 또 이제 오신 요코전에서 나름의 또 이제 본인 피칭 랩에서 약간 호투를 조금 펼쳤다는 점에서는 용이 또 오늘 요미 사이드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어느 반은 조금 오버가 좀 땡기긴 해요. 어제 5.5였죠. 5.5 기준점 어제도 94%의 구매율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인데 6대 0으로 일단 요미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역시 요 경기도 역시 또 오버도 좋은 경기입니다. 5.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 사이드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털었는데 신호끼를 또 못 털 이유는 없겠죠. 자, 다음 게임입니다. 또 이제 야쿠르트와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한신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아무래도 일단 사이키가 원정에서 조금 실점이 높은 편이고, 여기도 야쿠르트전에 조금 고전을 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드렸었는데, 어제 또 그게 약간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사이키가 고전했었고, 야쿠르트가 앞서가다가, 조금 마지막에 또 야쿠르트가 역전 패배를 당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죠. 자, 오늘 경기 메이지 진구구장. 오늘 경기는 다카시 케이지와 이토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자, 올 시즌 무엇보다 이제 또 이토도 야쿠르트전이 조금 좋았어요. 승패를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야쿠르트전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다카시 케이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2군 피칭도 조금 불안했지만은 일단 본인 피칭 대비해서 역시 또 한신전이 좋았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1점차 승부가 상당히 또 많아요. 유달리에 만나면은 어제도 1점차 승부였는데 계속해서 일단 역시 또 빈번하게 1점차 승부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경기도 약간 조금 난이도 있는 매치다. 승패는 약간 조금 고려를 조금 해보셔야 되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또 오늘도 약간 1점차에 일단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거다.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이제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되고, 일단 승패에서는 일단 한신 정배당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 경기는 승1패 1을 조금 노림수로 가져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히로카프와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히로 역배,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조금 언더사이드,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를 조금 주목해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이제 사이토와 카일 뮬러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어제 또 언더가 났고 히로시마가 어떻게 또 3대1의 승리를 거뒀었는데 시즌 맞대결, 하위 팀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9승 5패로 또 히로카프가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은 약간 매치업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왜냐면 또 사이키가 키를 잡고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1군에 적응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1군에서 그렇게 털리는 내용들은 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이키의 일단 피칭 여부에 따라서 일단 경기 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사이토가 또 잘 던져주더라도 실제 이닝 소화가 조금 짧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또 불펜에서의 운영들은 히로카프가 조금 말릴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그렇다고 약간 주니치를 찍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승패 어느 바 둘 다 패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또 라쿠텐과 소프트뱅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때는 약간 우천 취소로 조금 역시 또 경기 진행이 조금 안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또 비가 와요. 일단 0.6mm, 어제는 2mm였죠. 2mm였는데 오늘 0.6에서 0.4mm 정도의 조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강수대가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포인트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라쿠텐과 소프트뱅크. 자, 단순하게 역시 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소뱅의 최근의 페이스가 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접근하기에는 유달리 또 시즌 내내 라쿠텐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카마차타니 선발이라면은 카마차타니가 최근에 역시 또 약간 연승을 조금 달려주고 있고 나름의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또 불안한 카드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건 또 하야카와가 최근에 역시 또 부진하기 때문에 역시 또 약간 소뱅의 신승을 조금 고려를 조금 하고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전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카마차타니도 실점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친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오바 7.5 기준점이라면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약간의 난타전 가능성도 조금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시즌 맞대결 8승 7패 근소하게 소뱅이 1승 딱 앞서 있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그래도 약간 소뱅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또 하야카와가 전반기 막판에 계속해서 조금 부진이 조금 심각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소뱅 사이드로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뱅의 신승, 그리고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접근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첫 번째 표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엇보다 친선전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선전. 기본적으로 또 친선전 경기들을 저도 약간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선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전 멤버들을 조금 잘 가용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메인감으로 일단 건드리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런던 두 팀의 맞대결이죠. 첼시와 토트넘 같은 경우는 또 나름의 또 자존심 대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전 카드를 조금 더 꺼내드는 쪽이 어디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또 호주에서 펼쳐진 내용이고요. 일단 첼시는 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전에서 일단 또 밀렸던 경기였어요. 약간 조금 밀리고 역전을 조금 당하고 다시 따라가고 이랬던 내용이었지만은 그 경기를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에 또 페두를 또 꺼내면서 페두르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일단 6대 4의 승리로 역시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고, 토트넘은 지금 이제 밀턴 케인, 또 이제 오클랜드, 이런 팀들 상대로 또 2대 0, 1대 1의 승리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일단 런던 더비다 보니까, 런던 더비 성향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주전 멤버들이 일부 또 가용이 될 수는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제 또, 약간 첼시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때 이제 콜 파머, 일단 코럴, 페드루, 요런 자원들을 조금 가용을 하면서 주전 멤버들을 약간 또 가용을 했죠. 가용했던 멤버들이 조금 구성을 조금 잡았고, 토트넘도 약간 토날리나 마테우스, 요런 자원들을 약간 조금 가용을 했습니다. 토날리를 또 뉴캐슬에서 데려왔고, 일단 마테우스를 또 웨스트햄에서 영입을 하면서 약간 조금 올 시즌 돈 투자를 조금 했어요. 미드필더 중원에.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제 또 토날리도 직전 시드니 FC전에서 일단 데뷔를 좀 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양민혁도 이제 약간 시드니 FC전에서 교체 출전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 수의 약간 주전 멤버들 구성들이 조금 잡힐 수 있겠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첼시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첼시가 일단 최근에 또 토트넘과의 매치에서 6연승을 조금 달려주고 있고요. 일단 알론소 감독 자체가 실제로 약간 주전 멤버들 구성들을 조금 더 넣고 있는 경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반면 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약간 새롭게 영입됐던 자원들과의 아직까지 합을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직력 구성에서는 조금 문제점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첼시의 손을 그래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3.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3.5버도 조금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고, 승패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또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쪽은 첼시가 되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감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긴 해요. 노기만타님도 화이팅이고요. 메인감으로는 살짝 부담이다. 그렇지만 역시 또 첼시와 또 역시 조금 뭐랄까 오버도 조금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게임 또 강원F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과 부천의 매치죠. 일단 이제 또 요 매치 같은 경우는 실제 주중 경기를 치렀냐 안 치렀냐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주중에 또 컵 대회가 좀 있었다 보니까 주중 경기 후 폭풍이 또 있는 팀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 자, 무엇보다 부천은 주중에 또 파주 상대로 3등의 또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부천도 약간 일부 자원들을 조금 가용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원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안양과의 매치에서 한 차례 패배를 당했죠. 직전에 한 차례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일주일간의 휴식을 조금 부여받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홈에서 3연승입니다. 홈 3연승을 달릴 정도로 일단 무패행진이 깨지긴 했지만은 강원이 최근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천이 약간 원정 일정에서 최근에 또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부천 사이드로 조금 고려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겠죠. 요약은 강원 FC 역시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도 약간 주중 경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개인적으로 2.5 기준점에 오버도 조금 땡기긴 합니다. 역배당 2.00배 오버도 조금 땡기는데요. 조금 승패에 약간 그래도 무게감을 조금 더 주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여기도 좋은 방향성의 경기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전북과 서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제 또 주중 경기는 일단 전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세이브가 됐던 내용들이 좀 있고, FC 서울이 이제 약간 주중 경기, 부산 아이파크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했어요. 유달리 또 부산전에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조금 무기력한 패배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또 양 팀들의 이제 매치업 같은 경우는 1위와 2위의 매치죠. 그렇지만 역시 또 전북이 약간, 서울과의 매치에서는 또 이제 승점 9점 차, 이렇게 조금 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조금 1위지만 크게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전북 입장에서 상당히 또 공격적인 라인업을 펼칠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또 이승우도 또 그렇고, 뭐 공격적으로 형태를 조금 끌고 간 내용이고, 뭐 일단 최근에 또 이제 강상윤이나 또 이제 이동준 이런 자원들의 폼도 조금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오버를 조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 2.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올 시즌 서울 같은 경우는 홈 대비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원정에서의 경기력 때는 무엇보다 올 시즌 무엇보다 8승 1무 1패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 요 경기는 약간 서울의 일단 역배당 가능성이냐 조금 프랜을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실제 원정에서 올 시즌 상당히 또 강한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있기 때문에 원정 서울이라면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다.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일단 8승 1무 1패 일단 서울 사이드. 일단 서울은 약간 주중 경기 때는 약간 벌었던 것 같아. 그죠? 주중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오늘 전북전에 무게감을 두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서울의 일단 역배당 또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일단 무엇보다 전북 현대는 딱히 그렇게 임팩트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서울 역배 또 오바 이렇게 한번 염두를 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게임 또 포항과 김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은 무엇보다 조금 지금 현재 좀 지켜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지금 7위 김천 상무가 10위를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 포항이 지금 현재로 이호재가 팀을 떠났어요. 이호재가 다른 슈타트로 팀을 옮기면서 일단 해외 진출을 조금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포항이 올 시즌 최고의 이제 조금 이호재의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좋았던 가운데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이 지금 현재 없다는 게 조금 문제점입니다. 일단 포항 경기는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패 어느 바 약간 조금 관망을 조금 하시고요. 굳이 본다면은 저는 약간 김천 프렌이나 무승부 가능성 이렇게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도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충남 아산과 성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충남 아산 무엇보다 득점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은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마찬가지로 은고에도 최근에 일단 역시 또 득점에서의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성남도 역시 또 득점이 조금 부진하죠. 역시 또 수비는 좋지만은 일단 득점에서의 빈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긴 약간 저득점 가능성 2.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 가능성을 상당히 또 높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승부 냄새 나요. 무승부 냄새도 나기 때문에 약간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조금 끌고 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전한 접근은 프렌이나 언더가 될 것 같습니다. 프렌, 언더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게임 또 천안과 용인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매치는 올 시즌 또 2대2의 난타전 가운데 무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시즌 초반이었고요. 그 경기는 시즌 초반이었고, 시즌이 쭉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천안은 이제 최소 득점 3위 팀이에요. 최소 득점 3위 팀. 지금 이제 용인 같은 경우도 뭐 조직력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최소 득점 4위로 역시 또 최소 득점 팀들의 매첩이다. 하위권 팀들이다 보니까, 상호간에 또 해볼만한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득점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약간 언더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즌 매치업에서 시즌 초반보다는 최근에 또 용인의 폼이 훨씬 더 좋죠. 용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최근에 약간 라인업 구성에서도 조금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용인 프렌을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와 이제 또 수원 삼성의 매치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충북 청주, 충북 무주로 엄청난 무승부 비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주중 FA컵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안양 상대로 또 3대1의 난타를 당하면서 패배를 당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최근에 약간 역시 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오늘도 약간, 역시 또 무승부를 연출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수원 삼성은 이제 또 2위를 달리고 있죠. 2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마 또 이제 부산과의 또, 이제 약간 격차가 승점이 동일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약간 가능성, 이제 또 1위 탈환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충북 청주와의 매치에서는 조금 0대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4월달 매치에서 조금 그런 내용들 조금 펼쳐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 삼성이 올 시즌 이제 상대 또 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또 리투아니아 국대죠. 두비치카스, 이런 점도 조금 영입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일단 일류첸코를 이제 또 화성으로 조금 보냈는데, 일류첸코 이탈은 그렇게 조금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쪼크로스의 또 활약들만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수혈했던 이제 수원 삼성의 퍼포먼스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충북 청주전에서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은 7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 6승 3패로 상대 또 준수한 경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약간 수원 삼성 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또 수원 삼성의 수비가 또 좋은 편이고, 충북 청주는 또 수비가 조금 최근에 무너지고 있고, 이런 행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어느 반은 관망하시고, 수원 삼성 조금 좋게 고를 해보셔도 좋겠다. 자, 다음 경기는 또 화성FC와 대구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는 이제 또 일류첸코가 또 영입돼 있는 화성이죠. 화성이고, 일단 대구가 어떻게 보면 일단 양 팀들 승점 1점 차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구가 오늘 좋지 못합니다. 대구가 지금 현재 세징야, 에드가 이런 전들이 조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대구 배당이 1.97배로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겠다. 일단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수원의 피상대로도 일단 2대1의 패배를 당했고요. 굳이 본다면은 여기는 5반은 좋을 것 같아요. 5반. 지금 2.5 기준점에 5반은 약간 조금 좋은 접근이 될 것 같은데, 승패는 이제 또 대구 사이드, 어떻게 보면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화성을 찍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승패를 관망하시고, 2.5바를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맨시티와 인터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선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요 경기는 또 이제 홍콩에서 펼쳐져요. 일단 위에 친선전은 또 이제 호주에서 펼쳐진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홍콩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시티 주요 자원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홀란드도 빠져 있고, 일단 월드컵 치렀던 멤버들, 일단 조금 빠져 있는데, 일단 필포드나 세메뇨, 일단 라인드러스, 이런 자원들은 조금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또 인터밀란, 어떻게 보면 조금 인터밀란도 주요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해요. 약간 근데 바랄라, 차는롤루 이런 자원들 조금 홍콩 원정에서 조금 동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인터밀란이 조금 좋은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인터밀란 역배당,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것도 충분히 또 저는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또 이제 인터밀란도 항상 이제 또 친선전에서는 공격적인 운영들, 수비적인 스탠스보다는 공격적인 실험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3.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3.5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인터밀란 자체가 일단 상당히 또 이제 이 친선전에서는 공격적인 리듬감의 테스트를 늘 끌고 가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3.5 기준점에 오버를 조금 생각하셔서 접근을 조금 해보신다면은 역시 또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 역배 플랜도 괜찮고요. 오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단 폴란드 조금 매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미국이 상당히 또 이제 수비적으로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를 꺾고 조금 올라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또 이탈리아의 또 리시브 라인업들을 크게 흔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 그러면서 일단 미국이 서브로서의 재미를 조금 봤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전에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이탈리아전도 3연패를 극복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일본전에서는 최근에 2연패로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보다 피지컬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 또 이제 여자 배구 같은 약간 높이 밸런스 조금 낮은 편이고 수비는 좋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본도 이제 높이에서의 강점들을 상당히 또 보여주는 멤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또 상당히 또 이제 수비적인 지표도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일단 리시브 라인업들, 일단 디그에서의 또 일단 퍼포먼스는 지금 이제 일본이 이번 대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또 수비진들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상당히 또 압도적인 스탠스를 조금 띄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서브가 일본한테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헤인즈나 또 앤더슨, 일단 요런 점들이 일단 서브가 직전에 일단 주요했다면은 일단 오늘 경기는 그게 먹히지 않는 카드가 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약간 일본 역배 가능성이나 일본 프렌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경기가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185.5 기준점이죠. 185.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역시 또 승패에서는 일본 역배, 일본 프렌 가능성 역시 또 한번 염두를 하신다면은 오늘도 충분히 또 좋은 경기들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또 7월달 페이스가 좋았다가 지난주가 조금 너무 또 어려운 시기를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이제 또 8월 초반부터 차근차근 이제 또 스텝을 밟아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 올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킬 목표로 한번 또 깔끔한 적중으로 일단 8월달 첫 출발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깔끔한 적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